서울 시내의 주유소입니다. 운전자들은 작년 말부터 오르는 기름값이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달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 가격은 7.3%가 올랐습니다. 기름 넣는 거가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옷도 좀 잘 안 사 입게 되고 차는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올 들어 일부 장바구니 물가도 다시 들썩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9% 올랐는데 특히 채소류가 4.4% 뛰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작황이 좋지 않은 탓에 배추와 무, 당근 등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특히 당근 값은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연초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월 만에 2%대로 다시 올라선 겁니다. 고환율의 영향도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은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 같은 고환율이 1월 소비자 물가를 0.1%포인트 높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습니다.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또 하나는 전년 하락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 24년 11월 이후 1,400원대 진입 이후 계속 1월까지 상승하였고, 정부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겠지만 환율이나 내수 등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가 뛸 수 있고 미국이 대이란 제재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둔 춘천 풍물시장. 벌써부터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쉽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비싸고 아주 물건 사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경기도 나쁜 상태에서. 상인들도 덩달아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 탓에 애써 가져온 물건은 팔리지 않고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올라온 건 별로 아닌데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특히 이런 야채값 같은 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는 거는 적고 가격은 또 못 올리고.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9% 오른 20만 3,34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판매 가격까지 고려했는데도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9.2% 더 올랐고 축산물은 9.6% 뛰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4.4%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소폭 내려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물가조사 기관들이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의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니 또 명절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율을 높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코로나19 때인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실업자도 17만 1,000명 급증해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건 12.3 내란 사태 이후 악화된 내수, 그리고 소비 심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고 12.3 내란 사태 직후인 둘째 주와 넷째 주 신용카드 이용액도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과 임시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외국인의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38억 6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큽니다. 특히 주식 자금은 25억 8천만 달러 빠져나갔는데
반도체 시장 성장세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권 자금도 12억 8천만 달러 빠져나가며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 한 달 새 5% 넘게 하락한 원화 가치도 자금 유출을 부채질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품 가격이 2.4% 높아졌는데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